간밤의 지구촌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정원 사태 때문에 시끄러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예. 먼저 한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오후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방안, 그리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이런 것들을 담은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핵심 문구는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노무현 정부 때 채택된 거라서 그런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번에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예.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공동성명에는 육자회담의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 대화를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육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육자회담에 대해서도 중국과 북한은 빨리 열자는 건데 한국은 조금 떨떠름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육자회담의 틀 내에서 아니면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 이런 식의 유보적인 표현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자회견 때 빠른 시일 안에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데 양쪽이 입장을 병기하는 식의 공동성명이 나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예. 중국이 박 대통령을 환대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이 그런가요? 몇 가지 외교적인 프로토콜로 볼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기색은 있습니다. 예. 최고 지도부들하고 만나는 것도 박 대통령의 일정에 가급적 맞추려고 했다고 하고요. 또 어제 의장대 서열 장면을 봐도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의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여성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거고요. 예. 또 이명박 정부 때 한중 관계가 너무 나빴는데 이제는 좀 잘해보자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보이는데요. 일단은 첫 만남인 만큼 이견을 가급적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이번 방문 때 중국의 천년 고도로 불리는 시안이라는 곳을 방문하죠. 예, 중국 서부 산시성의 시안이라는 중국의 천년고도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가는데요. 한국 국가원수가 시안을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대개 한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해서 중국을 처음 가면 지방도시로는 상하이를 들렀습니다. 예. 상하이가 경제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라서 상하이에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를 안 가고 시안을 선택했습니다. 시안이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인 고향이고 또 중국의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는데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박 대통령의 6필 사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베이징에 가기 전에 중국 국영 CCTV의 유명 앵커 루이 청강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인터뷰했는데요. 예. 인터뷰가 끝나고 대통령이 6필 사인을 해줬고 루이 청강이 어제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다가 사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한자로 인생 재세 지구 심한 리득 취호료라는 문구를 대통령이 써줬는데 예.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마음 편히 살면은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사태가 지금 워낙 크다 보니까 예. 대통령의 말씀대로 도리에 맞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올해 한국의 자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규모가 1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1천억 원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동산 큰손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미국의 부동산 조사업체의 자료를 인용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이런 속도라면 올해 총 투자액이 작년에 3배가 넘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아시아 최대 큰손은 싱가포르, 그리고 3위는 중국인데요. 예.
한국 2위 한국까지 포함해서 세 나라의 투자액은 올해 상반기가 안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미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세 나라 투자자들은 하와이의 리조트, 시카고의 사무용 건물, 뉴욕의 콘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했고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연기금까지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의 투자금이 미국 부동산에 몰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아시아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연금 펀드가 고령화에 대비해서 자산을 불려야 되니까 해외 시장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인데요. 현재 뉴욕시의 오피스 건물, 호텔, 쇼핑몰 이런 데에다가 최소 1억 달러의 부동산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해외 투자에 졌었던 규제를 완화한 것도 미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 붐을 불러온 이유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스노든이 지금 모스크바 공항에 5일째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많은 외신 기자들이 모스크바 공항 주변에서 스노든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무작정 기다리는 소위 뻗치기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스노든이 망명 가기를 원하는 에콰도르 정부가 어제까지는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에콰도르까지 여행할 수 있는 통과 서류를 일단 발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노든이 출국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직 에콰도르의 공식적인 망명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콰도르한테 망명을 받지 말라라는 엄포를 놨지만 에콰도르는 미국으로부터 그동안 받아오던 무역에서의 관세 혜택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단호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에콰도르가 미국의 압력에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또 어떤 나라가 방해를 하고 있는지 스노든이 안전한 나라에 도착해야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일본이 참의원 선거 체제로 돌입했죠. 일본 정기국회가 그저께 폐회하면서 7월 27일 참의원 상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베 내각 출범 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선거인데요. 아베 정권이 롱런할 수 있을지 또 자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를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은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을 평가하는 선거로 몰고 간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과반을 달성하면 곧바로 개헌 카드를 꺼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향후 3년간은 경제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당, 민주당하고 일본 유신회 이런 야당들이 지지율이 낮고 또 정부하고 대립각을 잘 못 세워가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언론인 정운현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